안녕하세요. 다박사 인사드립니다. 옐로우케이크 에피소드 28화에서 K원전이 체코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기에 완전히 수출 성공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게 웬걸? 10월 30일 오후에 속보 체코 반독점 당국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옐로우케이크 에피소드 32화에서 우리나라와 공개 입찰 경쟁을 벌였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하여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웬걸? 진정서가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약간 패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각이 될 줄 알았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는 APR1000 원자로 설계는 자신들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었는데 이 주장은 조금 억지거든요. 앞만 봐도. 어찌되었든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라는 속보가 뜬 다음날 어김없이 국장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시원하게 밀렸습니다. 10월 30일날 종가 대비 31일 최저 가격이 거의 8% 하락한 수준으로 주주분들 꽤나 아파하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어째서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운운하는지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옛날에 존재하였었던 원전 기업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나갔었는데 이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에 매각이 되어서 그래요. 웨스팅하우스도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면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하는 회사가 되어버렸지만 팔려 다닐 때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랑 같이 세트로 묶여 다닌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체코 당국에서 우리나라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 우리나라만이 on time on budget 원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원전 짓는다고 하면 계획된 공사 일정 훨씬 넘기고 그만큼 예산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참고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규 대형 원전의 전기 가격이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계획된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on time, 제 시간에 on budget, 예산에 맞추어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님도 인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 앞만 봐도 공사 일정 펑크 내고 돈은 돈대로 더 드는 웨스팅하우스에 체코가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아니나 다를까 31일 새벽에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웨스팅하우스를 이야죠. 즉 의의 제기를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의 제기를 기각할 줄 알았지만 좀 쫄렸던 건 사실이에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2일 에너지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여 명이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한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본 계약까지 우려되던 고비들을 넘겨 최종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종 수주에 성공한다면 물론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전 러브콜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1월 3일 가장 핫한 이슈는 뭐죠? 바로 누가 뭐라 해도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 대 해리스. 이미 예전에 여러 번 다루었지만 미국은 지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친원전입니다. 좀 유명한 AI 검색 엔진 툴인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한번 물어보았어요. 트럼프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스탠스를 이렇게 쳐서 아웃풋을 받았는데 트럼프는 원자력이 훌륭한 에너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SMR을 온라인을 가져오겠다고 실제로 짓겠다는 뜻이에요. 의지를 표명했었고 대형 원전의 비용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SMR이 안전하고 저비용이며 청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후보는 어떨까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최근 수십 년 중 가장 친원자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막고 계속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서로 결은 조금 다르지만 트럼프와 카밀라 모두 원자력 에너지의 확장을 지지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이야기를 요즘 하는데 일각에서는 조금 우려 섞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 원전 르네상스, 세계 원전 산업은 이미 오래전 사양길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세계 원전 산업 현황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금까지 계획되었거나 건설됐던 원전 프로젝트 중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사례가 11.5%라고 합니다. 원전의 공사 지연 심각하다 이야기하며 지난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 채택됐던 2050년까지의 원전 용량 3배 확대 선언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원전 물량의 60%를 중국이 짓고 있는데 이 중국도 1년에 한 기 정도의 준공이 최선이라며 원전의 확대에 대하여 비관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 사설을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이 3배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AI 혁명과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힘입어 신규 원전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구권에서 신규 원전을 도입한다면 누구에게 맡길까? 아무래도 러시아나 중국에 맡기기는 자금을 사항에서는 꽤 힘들겠죠. 그렇다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맡기자니 공사 지연도 일어날 수 있고 돈도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고, 그래서 on time on budget이 가능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주목을 더욱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며, 이번에 체코에 성공적으로 수주하면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마음 편히 우리나라 원전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체코 원전 수출 빨간불, 노. 여전히 파란불이다.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